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0.7%의 승리에 도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에 이어서 국민의힘 사람들도 아주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네요. 30-40명이 회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구청의 최종 과태료 처분은 7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자체도 미스터리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방역 지침상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제한되기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식당 예약은 50여 명으로 잡혀 있었고 30-40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는데 왜 7명밖에 과태료 통지가 안 됐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서 당에 확인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취임하기 전부터 저렇게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 5년간 무슨 짓을 벌일지가 뻔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도 승리에 도취했나 방역수칙 위반 추가 적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군 의원 등 국회 인근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벌였다는 거죠. 총 10명이 회식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참석했던 송자호 피카 프로젝트 공동대표에 의해서 이게 폭로됐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제가 본 국민의힘의 모습은 엄청난 실망 그 자체였다고 지적을 한 거고요. 심지어 그 사진은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끊을수록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뒤로는 저런 짓을 해놓고 코로나 확산을 무조건 정부 방역 잘못이라고 덮어 씌우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후에 코로나 인원이 확산되고 논란이 터지더라도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식으로 비난하겠습니까? 그때 가선 곧바로 태세 전환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도 벌써부터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봄꽃 지기 전에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요? 누가 거기다가 돈을 낭비하라고 했냐?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벌써 받고 있고요. 방금 전 단독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최소 1조 1천억, 청와대 4천억, 국방부 7천억, 김병조 의원실에 집계 비용 추계서가 공개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치고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납득할 수 없는 혈세 낭비를 한다는 것은 명백해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뻔뻔한 윤석열 당선자의 만행은 만행대로 박제를 해두고 그걸 실드치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역사에 기록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성 출신으로 진정한 안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 일동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의 저런 행동은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국민과의 소통 약속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고 부서의 연쇄 이동 등 고려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안보 공약은 결국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고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인데 차기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되니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조선일보에서조차 계속 윤석열 당선자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기싸움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심각한 윤석열 만행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 직원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지 찢어서 해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무려 1000여 명의 인력이 혼란을 겪게 될 텐데 인력만 문제되겠습니까? 각종 보안 장비, 군용시설 오죽하면 저러니까 대선 득표율에도 못 미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기대감 39%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할 거라는 게 39%로 득표율보다도 훨씬 낮은데요. 못할 거라는 게 거의 과반에 가깝죠. 반면 퇴임을 2달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3%로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시작부터 낮은 기대를 부른 윤석열의 취임덕이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위도 MB정부 시즌2라는 지적을 받고 뜬금없이 MB 사면을 얘기하고 MB맨에 둘러싸인 윤석열이란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인수위원회에 김태효라는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구조활동을 허용해야 된다. 과거에 이런 논문을 써서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MB정부 당시 청와대 기획관 시절엔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심지어 윤석열의 장모는 사위 당선 이후로 소송 취하를 고려 안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김재원 씨는 김건희의 각종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향해 무혐의를 처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아래로 깔보고 법 위에서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저만의 기분 탓입니까? 오죽하면 조선에서도 호가호위하는 윤핵관이 윤석열 정부 망친다, 이런 칼럼을 낼 정도인데, 조선과 윤석열 측의 권력 다툼이든 아니든 윤핵관 문제와 또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들의 문제가 앞으로 또 불거질 텐데 이게 과연 민생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인 것 같습니다. 검찰 제국 벌써부터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